자, 시사건건 세 번째 이야기 들어갑니다. 러시아 공정선거 시위. 아니 러시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나요? 네. 러시아 저희가- 사람들 겁이 없구만. 홍차의 나라 러시아에서 네 저희가 알기로는 그 푸틴의 독재에 매우 만족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큰 그 시위가 있었고 그리고 역시 그 러시아답게 3,500명 정도 이제 시위했는데 1,000명 정도 잡아가지고 이제 곤봉으로 때리고 뭐 피가 나고 뭐 그랬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사실 우리나라가 러시아랑 사실 되게 가까운 나라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러시아를 거의 잘 몰라요. 잘 모르죠. 네, 굉장히 춥고 뭐 이런 것만 대충 이제 떠오르는 불공국 뭐 이런 몇 가지 이미지 말고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진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러시아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가까운 나라예요. 네. 북한 북쪽이랑은 국경을 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네. 네. 그런데 그래서 한번 푸틴이랑 러시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은 재미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푸틴 대통령이 그 1999년에 그 옐친 대통령 기억나시죠? 네. 옛날에 보리스 옐친. 네. 옐친 대통령이 이제 사임을 하면서 이제 그 정권을 잡았죠. 네. 정권을 잡고 4년 이제 두 번 한 다음에 3연속 연임이 안 돼가지고 중간에 한번 이제 바지 대통령한테 한번 맡겼다가 심지어 바지 대통령을 메드베데프. 메드베데프 네. 네, 바지 대통령을 바지 세운 다음에 총리. 네 그때 이제 개헌을 해서 4년 임기가 아니라 6년 임기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6년 임기로 바꿔서 6년 집권을 하고 그 다시 돌아와서 6년 집권하고 또 이번에 이제 작년에 선거에 재선. 네. 재선에 한 70몇 % 이제 득표율 거의 지금 짜르 아닙니까? 그렇죠. 짜르인데 그렇게 득표를 하고 나서 2024년까지 이제 2024년까지 해서 24년간 통치를 하는 그 세계 역사 그 오래 한 통치자 중에 최장기 집권자들 중에 하나로 이제 이름을 올리게 됐죠. 우리랑 가까운 나라 중에는 유일하지 않나? 북한을 제외. 북한은 사실 네. 선거를 하는 거를 하지 네. 하죠. 북한 선거합니다. 합니다. 네. 후보가 한 명이니까. 그래서 최장기 집권자에 대한 정보를 조금 그 곁다리로 얘기를 해보자면 1위는 49년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쪽 아닌가요? 무가베? 많이 뭐 그런 대부분 쪽인가요? 그런 아니요. 유명한 분인데 네. 피델 카스트로. 카스트로. 카스트로가 49년 하셨고요. 그 정도 해먹으셨지. 네. 쿠바. 네, 쿠바. 아, 그 다음이 47년입니다. 누굴까요? 저는 다 아프리카 쪽. 힌트 주세요. 힌트.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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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그 필리핀. 그 싱가포르다. 거기 아니고요. 아니요. 대만 장제스. 장제스, 네. 제스 형, 제스기 형. 그렇죠. 개석이 형. 네. 장개석이 장개석이 형. 네. 그리고 3위도 아시아인데 리컨유? 3위 리칸이 아니고요. 드디어 나옵니다. 김일성. 46년. 와, 일성이 형 46년이나 했어요? 네. 오래 살아야 되네. 야, 일단 장수가. 근데 일성 형은 더 살았으면 더 오래 더 했을 했죠. 거잖아. 네. 그러니까 김정일도 사실은 좀 오래 못 살았지만 아버지가 너무 오랫동안 있어서 많이 못한 거죠. 그렇죠. 정은이가 오래 할 수 있어요. 정은이 형이 한 80, 90 살고 그러니까 북한이랑 세계 통일이 안 되면 기록인 거야. 세계 기록인데 정은이 형 맞네, 84니까. 네, 형이에요. 저는 한 살 형이에요. 저보다. 정은이 형 맞아. 난 정은이. 친구. 그리고 4등이 42년에서 카다피. 카다피까지 하고 그 뒤에는 이제 카다피가 그쪽 이집트? 그 리비아. 리비아. 네. 아. 뭐 그 뒤에는 뭐 오바르, 뭐 봉고, 온딘바 뭐 이래서 가봉 대통령 해서 아프리카 쪽으로 가는데 이제 푸틴도 이제 한 그 최장기 집권자 중에 한 그래도 좀 아랫순위더라고요. 뭐 어쨌든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 푸틴도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러시아 사람들은 푸틴을 좋아하고 러시아 그 여당은 싫어해도 푸틴은 좋아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푸틴도 요새 약간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그때 78%였잖아요. 최근 그 2019년
2009년도 초에 이제 조사한 바로는 30%대까지 떨어졌어요. 30몇 %까지. 먹고 사는 게 어려운가 보구나. 먹고 사는 게 어려운 것도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연금에 손을 댔어요. 아,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인기가 많은 러시아도 연금에 손대고 나니까 그게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 이쪽은 지금도 사회주의인가요? 지금은 러시아는 민주주의인데 자본주의인가? 자본주의고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죠. 민주주의인데 독재 그냥 국가, 약간 중국하고 비슷한? 그 중국은 아예 아직 공산주의 아닌가요? 중국은 일당 독재. 네, 일당 공산주의와 공산주의인데 그냥 중국이 결국 사실은 자본주의나 뭐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랑 민주주의는 좀 다른 분리가 거니까. 자본주의 일당 독재 자본주의 약간 이런 식인데 네. 러시아도 약간 그러면 사회주의 노선은 포기하고 뭐 이런 네, 건가? 독재 아닙니다. 일당 독재 아니고요. 일당 여러 독재 가지 아니고, 당 당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1000명 때려잡은 이유가 그 푸틴 아래쪽에 있는 그 시의원 선거인가? 시의회 선거에 시의원으로 나오려면 이제 뭐 5000명 정도의 뭐 동의를 서명을 받아가지고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정부에서 상당수 그 푸틴이랑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자격 미달이라고 하면서 아예 후보에 못 등록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야당 쪽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시위를 했는데 한 3,000명씩 모였는데 거기를 이제 다 때려잡아가지고 이제 그 중에 3분의 1을 때려잡았다는 얘기는 도망간 사람 빼면 다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그 사진 같은 거 보면 나오는데 완전 우리나라 옛날 백골단 그 느낌 있죠. 머리에 이제 하이바 딱 쓰고 이제 곤봉 여기 허리에 차고서 이 때리면서 이제 때려잡는 다 이렇게 때려잡았다가 한 3일인가 4일 뒤에 뭐 대부분 다 풀려났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정도로 그 파워 있게 그 독재를 하고 있었던 그 거의 독재에다가 지지율까지 높았었던 푸틴도 그 아까 얘기를 했던 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연금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연금 개혁이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금이 진짜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거네요. 네. 진짜 서로 달고 싶지 않은데 언젠간 누군가는 달아야 되는. 그래서 심지어 그 작년 6월에 기습적으로 푸틴도 연금 개혁안을 대통령 되자마자 재선하자마자 이렇게 내놓은 거죠. 내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80개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니카라과 정부 마찬가지로 이제 연금 재정 때문에 거기도 이제 보험료를 늘리고 혜택을 줄이는 개혁안 발표했다가 전국적인 항의 시위해서 수십 명이 죽는 정도의 이제 유혈 사태까지 일어나는 정도로 하고 있고 벨기에 전 세계가 고령화 문제. 네. 지금 네. 지구의 인류의 사이클이 지금 고령화로 접어드는. 그러니까 고령화라기보다는 전 연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연금을 옛날에 그 급격하게 성장하던 시기에 만들어서 사실 전 연금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다음 달에 월급을 내가 지금 땡겨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 상품이 발달을 하면서 미래의 돈을 지금 쓸 수 있게 만드는 그 상품들이 많이 발달을 했는데 그때 계산했던 그 계산 시기 그 고도 성장의 보통 이유를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막상 돈을 줄 때가 되니까 돈을 못 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 만들었던 연금 재정들이 다 파탄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손을 대기 시작을 하는 건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그 아베에서 했던 그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었다는 이유가 연금에 손을 대면서 그렇죠. 떨어졌었던 거고 그리고 아베는 지금 또 소비세 인상도 사실 그런 것들의 일환이잖아요. 뭐 이런 것들. 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 연금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 여기서 생각이 들었었던 게 푸틴이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푸틴이라는 그 일당 독재에다가 그렇게 지지율이 많이 나왔었던데도 이제 그런 식으로 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생각이 들었었던 게 좀 이런 쪽으로 좀 알아보면서 하나를 봤었던 게 작년에 그냥 올해 그 챔피언스 결승전에 최고 이벤트 올해 챔피언스 결승에서 가장 재밌었던 순간은 관중이 난입해서 관중남이었잖아요. 뛰어다니는 거죠. 나와가지고 이제 비키니 수영복 딱 입고 포르노 사이트 광고했던. 근데 그 2018년도에
나는 챔피언스 결승에 네, 롤챔스 결승을 롤챔스. 나 혼자 롤챔스 결승에 난입을 했다고 이러면 진짜 미친 겜덕 새끼. 그 토트넘이랑 사실 여기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들 그 나는 생각했나? 네. 롤챔스 결승에서 관중이 나 비키니를 입었다고 나는 왜 못 봤지? 이러고 있대 진짜. 롤챔스 롤드컵이라고 했겠죠. 그 정도면. 네네네. 아무튼 그 더럽게 재미없었던 결승전에서 그나마 한순간 살짝 재밌었다고 했던 그게 있었는데 소치 월드컵 결승전에도 비슷한 관중 난입 네.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들어왔던 4명이 네. 경찰복을 입고 러시아 여자 4명이 난입을 했는데 그 그룹 이름이 푸시라이엇이라고 해서 푸틴을 반대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뭔가 신경계통이 마비가 되는 독을 먹고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비실비실하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그 시위에 참가하는 그 사람들 중에 그 야당 대표 반 푸틴 대표 주자였던 사람도 갑자기 뭔가 몸에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알러지 반응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전히 우리나라의 한 80년대 그 푸틴의 느낌이 한 80년대 느낌이 아닌가. 근데 80년대도 많이 잘 쳐준 거고 한 70년대? 60년대 후반? 박정희 정권이 이제 근데 박정희 초반에는 네. 그거보다 박정희도 이제 후반으로 갈 때 그런 거. 네, 맞아요. 초반에는 어쨌든 뭐 쿠데타로 잡았든 뭐 했든 뭐 가난을 벗어나 보자 막 이런 거여서 야당의 탄압 이런 것들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인기도 그 푸틴도 똑같죠. 근데 이제 네. 후반으로 갈수록 뭐 김대중 암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 신의 네. 정적, 자기의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어서 정적을, 우리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박정희 정권에 죽을 뻔했어요. 그렇죠. 죽을 뻔해서 뭐 어떻게든 막 많은 사람들이 살려내고 뭐 이렇게 했었던 거가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느끼는 게 러시아 이제 푸틴도 슬슬 이제 그 막바지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푸틴이 인기가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도 경제 살려가지고 그 당시에 그렇죠. 인기가 많았었던 거잖아요. 네. 푸틴도 이제 석유랑 가스 같은 걸 이제 외국에 팔기 시작을 하면서 러시아 전체적으로 좀 부가 올라갔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흔들렸었던 거가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집권 오래 하다 보니까 비리가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겠죠. 여당 쪽에서. 네. 그 비리가 계속 하나하나 걸리면서 여당의 지지율은 상당히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의 인기는 여전히 높았었습니다. 비슷하죠. 박정희 네. 대통령과 비슷해요. 네. 박정희는 깨끗하다. 네. 푸틴은 깨끗하다. 주변에 있는 놈들이 다 해먹었지. 네. 왜 그러면 푸틴과 박정희는 왜 깨끗하다 그럴까요? 다 자기 거니까. 내 거니까. 다 내 거니까. 내 건데 왜 챙겨? 다 내 건데. 다 내 갖고 건데 와. 그냥. 왜 내가 뒷돈을 봐도 이거 저런 다 내 건데. 저 회사에 사장들 불러가지고 현금을 왜 챙겨? 내 건데. 야, 가 그럼 임마 갖고 와. 말 안 들을 거면. 그렇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되는데 뭘 비리를 저지를 게 뭐가 있어? 내 건데. 김정은이 비리 저지르는 거 봤어요? 김정은이 무슨 비리를 비리가 저질러? 어딨어? 다 내 건데. 북조선이 다 내 건데. 김일성이 비리를 저지르겠냐고. 에? 김정일이 비리를 저지르겠냐고요. 네, 푸틴은 비리를 저지르지 않아요. 다 내 거니까. 아무튼 그 푸틴이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금을 건드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 경제라는 게 그 경제적인 체감 경기 이런 것들이 지지율에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주는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푸틴이 그렇게 인기가 높고 지난번에 그러니까 작년이에요. 그 오래된 과거도 아니고 작년에 재선할 때만 해도 그래도 인기율이 지지율이 78% 거의 80%였는데 이게 한 40%대로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40%로 폭락이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야권을 가만히 두기가 좀 이제 싫은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예전에는 니들이 아무리 떠들어봐라, 너 맘대로 해, 너무 심하면 홍채 하나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푸틴의 인기가 공고했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유럽 쪽을 조심해서 봐야 돼요. 이때 푸틴이 항상 어떤 식으로 위기를 타개해 나갔냐면은 체첸 전쟁이 있었죠. 남오세티아 전쟁이 있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죠. 지금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랑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안보리 이사국 중에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몇 안 되는 나라예요. 러시아가 계속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예, 위해서, 위해서 외부를 외부 이용하는 요인을 자꾸 이용을 외부 하는. 이용을 하겠죠. 그리고 특히 전쟁 같은 것들은 외부 요인 중에 제일 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딘가에 이제 또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할 거고. 공공의 적을 만들어 놓으면 내부는 그렇죠. 결속이 된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러시아를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믿은 적이 있나? 근데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러시아랑 굉장히 가까워요. 우리나라 무기 체계 중에 러시아에서 들어온 것도 굉장히 많고. 칼빈. 미우총인가요? 칼빈 미국 총이죠. 칼빈. 아 이거 밀덕들 지금 화나는 AK-47. AK-47인 건 아는데 그렇죠. 칼빈을 제가 마지막으로 예비군에서 만져본 세대로서 그게 미국 총이라고 믿어지지 않던데. M16도 아니고 칼빈을. 저 칼빈 예비군에서 써봤거든요. 예. 칼빈. 그래서 수호이. 우리가 불곰 사업이라고 해서 러시아랑 한국이랑 굉장히 군사적으로 밀접하게 많이 했어요. 그거 우리 미사일 미사일. 우리 그 위성 그거 쏠 때 그 러시아한테 예. 했는데 기술도 하나도 못 받았다 해서 개호구였다 막 이런 욕하고 말했어요. 그게 뭐였죠? 뭐 그 우주인 날아가고 하던 나로호? 나로호가 막 개똥 벌써 막 나로 날아간다. 애시궁. 근데 그 정도를 도와준 나라가 강대국 중에 누가 있냐고요. 그 정도 기술을 도와준 나라가. 러시아랑 우리나라랑 보면 가만히 보면 의외로 항상 잘 딜을 주고받아요. 딜을 잘 주고받고. 그런데 좀 동유럽을 계속 건드리는 건 명분이 있잖아요. 그 소련이라는 네. 그 옛날에 그 영화를 아직도 네. 그리워하는 그 러시아 국민들에게 동유럽은 우리 영향이야라는 걸 보여주는 거가 이제 먹힐 수는 있지만 괜히 북한이랑 한국은 원래 그 소련일 때도 다른 나라였는데 건드리는 거는 큰 실익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 소련.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방이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소비에트 연방. 굉장히 그렇죠. 빨갱이. 네. 근데 미국은 이 연방. 합중국. 그렇죠. 미 합중국이라도 미국 연방이라고 안 하거든요. 네. 네. 약간 근데 미국은 또 무슨 뭐 법원 연방 법원 이런 것도 다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미국은 연방이라는 걸 안 썼어. 연합 이렇게 쓰고 이쪽은 연방을 쓰고. 근데 저도 진짜 찐인 게 연방하면 건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연방 이야기 들으면 소련이 생각이 잘 안 나. 계속 건담 이야기만 생각나. 지크 공국과 예, 연방. 의 파일럿은 괴물인가? 맨날 그런 것만 생각이 나고. 저도 요즘에 진짜 지금 완전 찐. 건담 오리진을 다시 보고 있는 상황으로서. 전 건담 아직 못 봤는데. 하나도 못 연방이 연방은 사실 지금 지크 오리진이 처음에 시작은 그 네. 지크터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네, 그 그렇죠. 공국부터. 그러면서 지온. 차 아즈나 네, 지온. 네. 네. 차 아즈나블. 예. 뭐. 불쌍한 애들. 빨간색 털. 아무로레이. 예, 아무로레이. 얘가 이제 연방에 예, 예. 건담 보내고 그렇죠. 얘가 지크를 예, 보내고. 예. 네. 뭐 아무튼 뭐 러시아를 잘 아는 건 아니었고 그냥 이런 게 우리나라의 옛날 느낌 또 박정희 느낌도 좀 나고 그래가지고 한번 근데 봤습니다. 러시아는 항상 우리는 인터넷 유머 짤로 주로 보잖아요. 그렇죠. 오토바이에 곰 타고 가면서 손 들거나 아니면 푸틴 러시아도 노래방. 그런 푸틴 노래방 독도는 우리 땅 노래방 짤 이런 거 그런 걸로만 봐서 근데 우리나라가 되게 러시아에 대해서 이상할 정도의 호감 아니면 쟤들 진짜 대국 지린다 기상이 멋있다, 지린다 이런. 이런 뭐 그냥 마초 느낌. 맥주는 음주운전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러시아에서 맥주 먹고 운전하는 음주운전이 아니에요 러시아는 그런 동네잖아요. 그 제가 최근에 본 짤 중에 제일 웃겼었던 거는 그 러시아 생선 공장에서 사람들이 막 일하고 있는데 곰이 들어오는 거예요. 곰이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요. 사람들이 곰 들어오니까 이렇게 쳐다보다가 곰 나가자마자 다 뛰어가지고 도망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움짤이 하나 있었는데 러시아에 갖고 있는 우리 약간 판타지 같은 게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러시아 불곰국. 막. 예. 그리고 러시아가 그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경찰이 공권력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냥 뭐 사람 때리잖아요. 거의 뭐 피날 때까지 막 때려가지고 잡아가고 그런 거 보면서 좀 우리나라의 경찰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약간 대리만족 같은 것도 느끼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쳐 맞으니까. 우리나라는 좀 뭔가 속이 답답한 그런 체포 영상 같은 거 보면 그런 것들도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야당이랑 언론인들이 정말 의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살잖아요. 목숨 걸고. 네. 러시아의 언론이랑 그 언론은 거의 완전히 장악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러시아도
푸틴이라는 사람이 오면서 경제가 발전했다, 뭐 경제가 뭐 살기 더 좋아졌다라는 건 분명하지만 마찬가지로 민주주의가 한 그만큼 그 이상으로 후퇴했다라는 얘기도 똑같이 근데 나오는 거죠. 러시아는 까놓고 보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됐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싹이 올라오려고 올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밟혔다는 거죠. 싹부터 고르바초프부터 옐친에 진짜 별의 이상한 것들이 다 끼얹고 그 다음에 그렇죠. 재벌들 지네들끼리 다 헤쳐먹고 그러는데 뭐 무슨 근데 그 보면 민주주의도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민주주의를 굳이 그냥 조용히 살면 되는 게 아니라 피를 흘려가면서 민주주의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모든 각 나라의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의 역사들을 보면 다 피 흘려서 쟁취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까지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아마도 중국이나 러시아도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민주주의가 결국은 우리 세대 때는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 언젠가는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가 제발 핵전쟁은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중국은 연금이 잘 돼 있나요? 중국 연금이요? 네. 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생각해 보면은 경제 발전한 게 되게 금방이잖아요. 최근이기 때문에 연금이라는 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세팅이 최신 버전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중국은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중국 연금 저도 생각해보면 궁금하네요. 중국도 되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런 측면에서 만약에 연금 제도가 빵빵하게 잘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중국의 경쟁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근데 그렇죠. 나라들은. 근데 그래도 중국은 아직까지 여지가 있는 게 뭐 GDP 성장률이 조작이다 이런 말이 나오지만 그래도 최소한 6% 7%를 찍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만 되면 노령화가 아무리 심해도 연금이 돌아갑니다. 그 정도의 성장률만 나오면.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제 연금을 세팅을 할 때 글로벌 평균이 뭐 2%니까 우리는 지금 5%지만 우리도 2%로 미래는 줄을지도 몰라라고 하면서 세팅을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뭐 중국 연금을 한번 찾아서 해보는 걸로. 자, 러시아에서 공정선거 시위. 자, 러시아에서도 지금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게 결국은 연금을 건드리면서 푸틴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